옹고지신을 이어서 바로 하는 수업인데요. 쇼핑몰의 역사를 약간 기능적인 기능과 그냥 시대적인 순으로 나누는 걸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쇼핑몰의 역사를 볼 때 처음 시작 1996년부터 2015년까지는 시대 순으로 나눠 놨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약간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눠 놨으니까 기능적인 측면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역사적인 순서를 가볍게 한번 훑어보자고요. 역사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파괴적인 혁신이라든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거나 누군가는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시도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시대가 저렇게 굴러갔구나. 옛날엔 그랬지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1%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국내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세계적인 역사 아니고요. 국내의 역사인데 우리나라에 쇼핑몰이 최초에 등장했던 건 보시다시피 인터파크였습니다. 지금 약간 투박하고 옛날 사진이죠. 그 시절의 사진입니다. 인터파크가 96년에 최초의 우리나라 쇼핑몰 개념을 열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가 애매한 게 있었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도 돼요. 휴지 같은 건 눈으로 안 보고 사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건 눈으로 보거나 체험해보지 않고 사기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옷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사기 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뒤집은 게 1999년도에 나타난 이 녀석들. 옥션과 지마켓 친구들이 패션을 팔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긴가 민가 하고 시작했던 소비자들은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잘했던 게 반품이나 교환을 되게 능동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옷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하는 걸 인식을 가져다 주면서 후발주자였던 지마켓 옥션은 그대로 인터파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입점하는 형태였는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인, 우리로 말하면 자사몰이라는 개념이죠. 자사몰 개념을 최초에 만들어낸 친구들이 2000년 초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세대 쇼핑몰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1세대 쇼핑몰 하셨던 사장님들 중에 가장 잘 되신 사장님이 이분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난다고요. 회사 서비스명은 스타일난다였습니다. 스타일난다 회사는 지금 현재 작년이었을 겁니다. 로레알에 약 6천억, 7천억의 회사를 팔았고요. 3CE라는 화장품 브랜드도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이분은 2000년 초반에 쇼핑몰을 운영하셨고요. 지금 현재 은퇴하셨습니다. 소호몰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각자 소호몰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때 생각해 보시면 연예인들이 나가서 자기 쇼핑몰을 차리고 이런 경우가 이때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2001년도에 이런 개념이 처음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구매대행이라는 개념을 처음 가져온 사람인데요. 생각해보면요. 저는 지금도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라 그러면 좀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초창기 시절에 깨어있는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서 물건 구매 대행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혹시 컨버스 아시죠? 컨버스 운동화. 왜 별 모양이 있는 거 아시죠? 이 회사가 컨버스의 공식 유통사입니다. 지금 현재. 요 분이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났고요. 2005년이 됩니다. 2005년에 네이버가 드디어 지식 쇼핑이라는 걸 꺼냈는데요. 사실 네이버는 항상 그랬어요. 다음이 포털 사이트를 내면 지식인입니다 하고 뒤따라서 포털 사이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만들면 라인입니다 하고 뒤따라서 냈었고요. 요것 또한 똑같습니다. 다나와 아시죠? 컴퓨터 컴퓨터들 비교해주는 사이트. 다나와가 나오고 아차 요거 봐라 하고는 만든 게 네이버 지식 쇼핑이에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지식 쇼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네이버가 쇼핑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쇼핑몰들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검색 포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이 더 단조로워지고 쉬워질수록 사람들은 인터넷을 더 많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또 지납니다. 2008년도에 사실 가장 생뚱맞았던 등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삼강체제가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네이버 검색 쇼핑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후발주자는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 11번가가 세상에 야심차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현재 전체 쇼핑몰 순위에서 약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1번가가 CS와 고객 관리를 참 잘했어요. 왜 그 정도냐면 지금 현재 11번가가 거의 2등에 있을 정도인 이유는 그 시절 2008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정팬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얘기가 저희 같은 남자 아저씨들이 여전히 11번가 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라는 녀석이 세상에 나타나죠. 쿠팡이 사실은 초반에 아주 고전을 많이 했고요. 2010년에 개업을 하고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10수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야
회사가 흑자를 냈는데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10년을 적자를 견딘 것도 대단하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나스닥에 등재를 시킨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초기에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무서웠던 게요. 쿠팡이 잘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뭘까요? 로켓 배송 개념을 가장 처음에 던진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시장을 파괴한 거죠. 좀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2014년이 옵니다. 2014년 갑자기 쇼핑몰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다 잘 되기 시작하니까 네이버가 또 검색 포털로만 존재하던 네이버가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의 전초 모델이죠. N샵을 내기 시작합니다. 각자 셀러들에게 샵을 제공해 줄 테니 그 샵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세요 하는 개념으로 네이버 쇼핑몰이 열렸죠.